사주팔자 명리학에서 말하는 충과 극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극이라는 용어는 오행에서 일어나고 순수하게 목이 토를 이기려고 하고 토가 수를 이기려고 하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 이기려고 달려드는 것이다. 뭘? 지금까지 준비한 것에 대해 써먹으려고 하는 것. 이렇게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 간목이 무토를 극한다. 무토는 임수를 극하고 임수는 병화를 극하고 병화는 경금을 극하고 경금은 간목을 극하고 다시 간목은 무토를 극한다. 이것이 십성의 정극을 하는 것이고 간목이 기토를 극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로 합을 한다. 을목이 무토를 극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로 쇠가 빠진다. 상극은 말 그대로 같은 오행의 양끼리 또는 음끼리 극을 하는 것이고 이럴 때 제대로 준비한 것을 써먹는 것이다. 남편이 정 부인을 극하지 다른 부인을 잘 극하지는 않는다. 부인은 남편에게 극을 받지 다른 남편은 그 남편의 부인에게 극하고 방황하다 나한테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 그렇다면 상충이란 무엇인가? 지지에서 일어나는 6개의 충이 있다. 인신충, 사해충의 생지충과 묘유충, 자오충의 왕지충과 진술충, 충미충의 묘고지충이 있다. 인목의 새로운 출발은 신금을 보면 체계적인 출발로 채우려고 한다. 완전 새로움에서 어느 정도 체계로 갖춰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즉 원국의 인목이 있어서 인목 입장에서는 신금을 보면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신금 입장에서는 완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인신충의 의미이다. 교통사고나 다리가 뻐아지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명리학을 배우려면 먼저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모든 상충은 나한테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그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취하려고 하는 것. 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극과 충의 의미에서 체와 용을 들여다보자. 극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부분을 준비했다고 치면 그 준비한 것을 써먹으려고 덤비는 행위가 나온다. 일간이 편제를 취하든 겁재가 정제를 취하든 식신이 편관을 취하든 정제가 정인을 취하든 이러한 육신으로 봐도 세운으로 상극이 올 땐 그리고 원국 내에서 상극으로 되어 있을 땐 언제나 해당 육신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든 발전을 시켜 업그레이드를 하든 하는 행위가 사주팔자 원국에 있으면 언제든지 나오는 것이 상극이라고 해석한다. 그 준비한 것을 얼마나 상생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패는 달라진다. 예를 들면 시험을 꾸준히 상생으로 준비한 사람과 상극으로 대충 욕심만 낸 사람 중 어떤 사람이 합격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당연히 상생을 해서 상극을 한쪽이 훨씬 합격할 확률이 크다. 왜? 노력은 배신을 안 하니까. 만약 식신으로 제사를 한다고 치면 식신 제살이란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도전하여 큰 과업을 달성한다는 스토리를 구성하는 팔자인데 식신을 상생해 왔다면 그 스토리는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고 상생을 하지 않았다면 계란의 바위치기를 매 인생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근으로 식신을 상생해 왔다면 자신감 있게 언제나 근자감 넘치게 살아왔을 인생이고 그에 대한 능력을 이용해 언젠가 대업을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식신격이 천간의 비견으로 식신을 상생하며 살아왔다는 것은 언제나 세상에 필요한 능력과 가치를 상승시켜 왔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 누구나 알아주는 능력을 가져 언제든 성공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식신이 편제를 상생하여 편인을 상극하면 식신이 다시 업그레이드 되는데 세상에 펼쳐진 수많은 편제의 경제적 창출법을 편인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의 식신인 능력에 가미하겠다는 뜻이다. 편인이 없으면 아이디어 없이 식신 생제만 쎄 빠지게 한다는 의미이다. 상극 없이 살다 보니 어느 정도 사라지더라. 상극 없이 공부하다 보니 상극운에 시험 쳐서 합격하게 되더라. 뭐 그러한 현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려고 명리학문 상생상극을 배우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극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내 능력을 써먹을 때가 온 것이라고 깨닫는 것이고, 상생으로 준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상생으로 남편 뒷바라지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남의 남편처럼 멋지게 내 남편을 만들어보자. 일단 이놈은 말로 해선 안 되니 욕을 하자. 상관경관 위화 태권도 백단 허리띠 졸라매고 욕받아라! 쉬 되는 것이 상관경관을 하는 정신적 작용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더 나은 남편을 만들고 싶어. 내가 왜 이딴 공간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 내 정관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가 되는 이치는 이 상극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욕심을 가진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만이 가능하고, 자연과 동식물은 그대로 위치에 맞게 흘러갈 뿐인데 인간만이 상극을 하여 욕심을 가진다. 봄에 새싹을 피워 여름에 성장하여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법인데, 인간만이 봄에서 가을에 열매를 바로 맺으려고 달려드는 것이다. 이것이 상극과 상충의 개념이다. 때로는 상극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지만, 여기에 욕심이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 번뇌가 쌓이고 고통을 수반하게 되고 멘붕이 오고 우울감이 드는 것이다. 모든 상생상극은 상생을 이루고 난 다음 상극이 이루어지면 업그레이드 된다고 고서에도 나와 있고 옛 선인의 말에도 인용되고 있다. 올해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공부는 죽도록 했나요?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명리학이자 자연의 이치다. 목생화라는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화극금인 금화 교육을 할 것이며, 화생토라는 경험도 안 쌓았는데 어떻게 토국수라는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죽고 싶다고 말한다면 이 또한 자연의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다시 습이 되어 자신을 옥죄게 할 것이니, 명리학에서 배워야 할 점은 겨울이 가면 또다시 봄이 온다는 이치만 알고 있으면 이런 쓸데없는 잡념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 상생이라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상극을 할 경우 욕심이 지나쳐 대부분 일을 거르친다. 수생복이라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목국토로 하게 되면 부실공사 및 부실 인생을 만들 수 있듯, 운으로 수가 들어올 때 준비를 제대로 해서 목생화로 성장한 다음 화생토라는 인생 경험을 쌓고 모기토를 극을 해서 뿌리를 박는 것이 삶의 안정이자 이치다. 장어도 안 먹였는데 남편한테 남편! 토끼야 뭐야! 산토끼도 폐활량은 좋아! 하는 것이 상극에 불과하다. 이렇듯 천간운에서 간목이 경금이 운에서 오거나 개수가 정화가 운에서 오면 간목이 화를 봐서 목생화를 해야지 금금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화의 상생을 받지 않은 경험 부족 간목은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쉬운 해석인가. 여러분도 지금 무슨 오행이 없는 것인가 찾아보고 토일간이 화가 없이 수가 운에서 와 토국수를 해봤자 욕심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이치만 알면 명리는 더욱 재밌어질 것이다. 채는 곧 용이요 용은 곧 채이다. 내가 채로서 상생을 했다면 용으로 상극을 준비한다. 목생화가 채가 되었다면 화극금인 용으로 상극을 준비한다. 겁재상관으로 상생을 제대로 했다면 제대로 용이라는 상관경관이 이루어진다. 겁재상생이나 정인의 극이 없는 상관은 자기 마음대로 경관하고 있으니 정관이 업그레이드 되기는커녕 다운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 낮이 지면 곧 밤이 뜨고 밤이 지면 곧 낮이 뜬다. 인목으로 시작한 인생, 오중기토로 만나면 양이 극에 달해 자동으로 음으로 바뀌고 자수에 가서야 음이 극에 달해 양을 준비한다. 자수는 기토가 없어서 자동으로 양으로 바뀌진 않는다. 습에 의해서 그대로 갈 뿐이었다. 채와 용은 항상 바뀌고 있고 음양은 언제나 양면으로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명리를 공부하며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하는 부분이 많다. 노력과 땀의 결과는 결국 성공으로 빚어지고, 제대로 노력도 안 했는데 성공만을 바란다면 운빨이 먹힌다고 하더라도 결국 쉽게 무너지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러한 명리에서 삶의 이치를 배울 수 있다. 세상엔 공짜는 없다. 삶의 이치를 알았다고 해서, 깨달음의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본래의 습관으로 돌아가 욕심을 일으키며 곧 번뇌를 다시 일으킨다. 주기적인 지식의 습득만이 이치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고, 의식이 무의식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 자신의 음양오행을 바꿀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대운이라는 환경이 주어지고 우리에겐 육식갑자의 일생의 순환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환갑 이상은 살아야 인생의 이치가 조금은 보이는 이유입니다. 육식갑자의 흐름에 따라 상극과 상충의 체는 결국 인생의 이치라는 용의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할수록 블랙홀이 강력해지는 것처럼. 감사합니다.